어떤 본보로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부럽다 저거 나 정말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혼자 아니고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의 시간도 잘 진행이 돼서 꼭 얻어가는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천사에 대한 상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무 직함보다 해당 직함보다 사실은 우리 단장이라는 직함보다 제일 무섭고 강력한 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멘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유한산 단장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끌어 주시고요. 교육으로서 풀어주시고 또 현장 중심에서 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부분의 교육 전담자들보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현장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박진영 우리 국장님이었는데요. 본사에서도 우리가 더불어서 멘토라는 직함을 정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 1시간 정도 반갑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어쩌다 멘토가 됐어요. 아직은 멘토님이 필요한 입장인데요. 어쩌다 보니 됐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북카페 진행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저 처음 보시는 분? 아, 다 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4가지 상품을 진행을 하면서요. 제가 어제 밤에 새벽 2시까지 책을 좀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해 왔었던 우리 삐아제 책을 떠나서 또 다른 교육용으로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요. 제가 좋으시군요. 네, 하나의 결론을 얻었어요. 아이들은 집에 있는 내 책보다 선생님이 갖다 주는 또 다른 책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하마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많이 PR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죠? 질문 안 하는 거 깜빡했어요. 네. 지금 하마북을 먼저 가져와 봤어요. 제가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하마북 돼지거든요. 근데 하마북이더라고요. 하마라는 동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이쁘게 안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인터넷을 막 뒤졌습니다. 하마북이 과연 무슨 뜻일까 했더니 아유 커지네요. 네,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림책 하마북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요. 조금 경직되신 것 같아서 조금 풀어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큰애는 3학년이고요. 작은 아이는 7살이에요. 딸딸이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전교생이 93명이고 전체 임직원이 11분인 아주 작은 혁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9월달, 10월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의 독서 표어를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독서 표어를 한 2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책 읽는 우리 가정 밝은 우리 미래부터 시작해서요. 불조심 포스터 같이 맨날 책 읽자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한 권씩 10년 뒤 3,650권 20년 뒤 세계 리더라는 제목으로 저희 표어를 냈습니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한 권씩 책 읽고자 하는 저희 집 가훈에 맞춰서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마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규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주고요. 제가 하마북을 딱 봤더니 좀 이따가 제가 교재 재밌게 보여드릴 건데요. 하마북은 창작동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창작동화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창작동화 속에서 주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깨달았고요. 이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엄마들이 그러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창작 우리 집 됐다 많아요. 다른 건 없어도요. 창작은 됐다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엄마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똑같은 창작인데요. 아이에게 한 번 보여주고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줬을 때 서로 다르게 느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엄마들은 뭘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어떤 책이든 같은 제목의 책을 3권 각기다른 출판사의 3세트를 읽기 자주이거든요. 제가 정보도서관의 교육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속초 정보도서관 좀 정보가 떨어지는 게 변두리 지방에서 교육요청이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속초에서 정보도서관에서 어머니 교실을 열 때 일이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한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구루뻐 마셔가지고 머리를 구루뻐 이렇게 마셔 동글동글 하신 채로 너무 이쁘게 오셨는데 분홍색 핀을 딱 꽂고 오셨어요. 네, 옷도리도 분홍색, 바지도 분홍색, 신발도 분홍색, 핀도 분홍색, 구루뻐 말고. 또 제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분이 살짝 다시 가시나 자꾸 끄덕끄덕 하시는 거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분이 왜 이러시지?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굳이 저한테 점심을 사시겠대요. 근데 밥 얻어먹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사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렸대요. 그게 뭘까요? 여쭤봤더니 아이가 7살이에요. 40이 훌쩍 넘으셔서 결혼하셔서 옥동자를 하나 낳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엄마가 쭈글쭈글한 게 싫은 거야. 엄마 핑크색 핀 꽂고, 엄마 분홍색 옷 입고, 분홍색 신발 신어, 머리 동글동글해. 이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가 지시하는 대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지만 자기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럼 되게 고우셨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은 전래동화도 3세트를 읽히셨대요. 명작동화 3세트 읽히셨대요. 유사사기 3세트 읽히셨대요. 가능하세요? 제가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한 가지의 과목을 무조건 3세트씩 읽히자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7살인데요. 속초에서 독서 영재로 뽑힌 아이였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한번 유사사기를 틱 줬대. 교원 거. 그다음에 재밌게 보더래요. 재밌게 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재밌어요. 그러더래요. 7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유사사기를 하나 또 던져줬대요. 그게 이제 모사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 자꾸 고개를 갸우뚱 하더래요. 뭐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국 비아제 유사사기를 턱하니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있잖아요, 엄마. 고구려배지 신라는 왜 한강 놓고 싸웠대요? 한강을 조금 본데. 고구려배지 신라의 하이라이트는 한강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한강 놓고 싸운 것만 삼국유사사기의 줄거리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본 한강은 유람선을 타봤던 여의도의 한강이 전부더래요. 그래 그 아이 눈에 그 한강이 뭐길래 바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타! 아이를 차에 태우시고 미시령을 넘어 그때는 고개가 안 뚫렸을 때요. 미시령을 넘어 인제를 넘어 북한강을 보여주셨대요. 북한강을 지나서 한강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한강을 쫙 보여주고 올라가시면서 남한강, 이천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속초를 넘어가셨더니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알았어요. 왜 한강을 놓고 싸웠는지. 7살 아이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번 읽었다면 이 아이가 그 질문을 했을까요? 2번 읽었다면 이 아이가 그 질문을 했을까요? 3번을 읽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10살짜리 딸이 5살 때 약 5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영원출판사에 전래명작이 아주 히트했었어요. 옛 이야기가. 저도 사줬어요. 좋다니까. 저희가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한 그릇 못 읽고요. 제가 읽어줬어요. 2번째, 꺼내장사 한참 유행했잖아요. 또 사줬어요. 저희 집에 전래가 한 4질 정도, 2일 것도 있었고요. 해밍웨이 것도 있었어요. 아이가 한 질 읽을 때는 너무 재밌게 봐요. 2질을 읽었더니 고민이 들어가는 눈을 보이더라고요. 3질을 읽고 나서 아이가 책을 꺼내요. 엄마, 얘도 해가 달이 된 오누이. 엄마, 얘도 해가 달이 된 오누이. 엄마, 얘도 해가 달이 된 오누이인데 왜 달라?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 뭐가 다르지? 순간.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니? 물어봤더니 엄마 얘는 비나이다 얘기하고 엄마 얘는 우리를 살려주시거든 화를 내고 엄마 얘는 뭐라 해 라고 3개의 책이 다른 점을 아이가 찾아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창작동화 집에 있으세요? 많으세요? 더 일으키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 우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질문들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마복은 창작으로 일단 한번 풀어드리고요. 도서는 전체 60권이고요. 놀이북이 12권인데요. 이 놀이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60장에서 전체 132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티커 많이 사주시죠? 저는 제가 아이들을 낳기 전에요. 죄송해요. 침튀겼죠? 제가 아이들을 낳기 전에 이마트를, 롯데마트를 딱 가면 막 스티커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머 저거 장사 되겠어? 어머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이러고 다녔는데 저희 아이들이 거기를 그냥 못 지나가더라고요.
800원부터 시작해서 10,000원이 넘는 스티커를 갈 때마다 사 모으는 그런 습관을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스티커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책을 좀 더 재밌게, 흥미있게 놀이거리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들어가는데요. 기간은 12개월 1년짜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책을 갖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대상 연령은 3세에서 5세입니다. 창작을 읽기에 가장 좋은 연령이 바로 3세에서 5세 영역인데요. 5세가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요. 3학년, 4학년이 돼서 엄마들이 우세요. 혹시 3, 4학년 자녀분 계신 분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죠? 다 크셨어요, 그러면? 네. 몇 학년이세요? 3학년. 네, 저도 3학년 되고 환장하겠어요. 입체 도형 나오는데요. 아이들이요, 수학을 못해요. 수학학원을 아무리 보내도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결국은 저한테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하세요. 선생님, 수학 좀 잘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이라는 모든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서술형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 문제를 풀이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은 성적이랑 인정되는 그런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 시기에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접목이 되는데요. 5세 이상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준비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5세 이전에 부지런히 창작, 무조건 많이 읽히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달 구성이에요.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유치원 교과과정이랑 한번 맞춰봤습니다. 유치원은 3월에 시작하지요. 3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고 있습니다. 딱딱 맞아요. 유치원 3월은 새로운 만남. 하마북 3월은 이웃. 친구도 이웃이고요. 어른도 이웃이고요. 선생님도 이웃이고요. 유치원도 이웃이에요. 한번 볼까요? 9월 유치원은 기계와 도구입니다. 하마북은 이 기계와 도구를 이용한 모험이다라는 주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어떤 주제별 학습, 유치원에서 배웠던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이 고스란히 도서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마북을 받으면 이렇게 많이 받았대요. 이거는 패스. 예, 요즘 창작동안 안 받은 책 없지만 굉장히 많은 책이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냥 제가 쓱 한번 넘겨봐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넣었지만 첫째, 단순 독서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아이가 매달 정기적으로 유치원 교과과정에 맞춘 책을 받아볼 수 있다더라. 그런데 그게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북이 있어 아이가 얼마나 그 놀이북을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다더라. 제일 좋은 건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르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책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준다는 아주 좋은 말들 다 갖다 놨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보내주셨어요. 본련이 아동도서전을 갔다, 프랑스를 갔다, 런던으로 넘어가는 풀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자, 프랑스까지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일단 말이 안 들려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런던으로 딱 넘어갔더니 그래도 물 먹으라는 소리, 밥 먹으라는 소리는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루는 마지막 날 자유 투어 시간이었었어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혼자 갔거든요. 배낭을 메고. 그래서 배낭을 메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교복 베스 꾸무리 한 거를 막 입고요. 어떻게 집 앞에 막 줄이 쭉쭉쭉 서 있는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집 건너 또 다른 집에 막 줄 서 있고요. 그때가 8시 반 정도였었어요. 한 집 걸려도 애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 돼야 물어보죠. 그래서 깝깝한 마음에 사진만 잔뜩 찍고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왜 아침부터 저렇게 줄을 서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거기가 박물관이에요. 옷박물관, 양말박물관, 팬티박물관, 신발박물관, 안경박물관, 지우개박물관. 한 집 걸러 하나가 박물관이라는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는요. 지금 몇 살입니다. 저희 아이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세계를 주름 잡으려면 한 18년? 20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이는 10년 동안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물관과 문화 수업을 피부로 느꼈던 아이들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살 거 아니죠? 우리가 기르는 우리 아이들은 다 모두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살아있는 체험학습을 한 아이들과 네모난 교실에서 네모난 책상에서 네모난 책으로만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있다면 뭐 제가 꼬리 내리고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박물관 가는 거 못지않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더냐? 바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시기부터
창작부터 탄탄하게 올라가는 이 독서의 계단이야말로 하마북을 통한 만남이야말로 우리 아이가 세계 리더로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좀 하마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오토가 캠프를 간대요. 요즘에 캠프 열풍입니다. 텐트가 없어서 못 판다죠? 떠나 없어서 못 판대요. 캠프가 열정입니다. 그런데 오토는 이미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캠프를 다녔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얘는 왜 양말을 귀에다 꽂고 다녀요? 그래. 네 눈에는 양말 같니? 선생님 눈에는 장화 같은데. 아이들하고 벌써 표지에서 이야기 나누기가 가능한 책이 바로 토드파 시리즈의 오토 시리즈입니다.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표지를 딱 열었더니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활동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엄마들 이거 그냥 버리세요.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얘 때문에 걸리적 거리니까 그냥 빼놨다가 이렇게 좀 모아놔. 한 일주일 정도 모아놔서 재활용 날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표지도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너무 예뻐. 이쁘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연두색을 칠했을까요? 제가 처음 본 연두색이에요. 오토가 캠프를 가요. 어디로 가나 볼까? 제가 좀 낙서 좀 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캠프에 가는 날. 오토는 마음이 풍선처럼 들떴어요. 누굴까요? 짜잔, 얘예요. 들떠 보이시나요? 하지만 집 생각이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아셨죠? 오토의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번갈아 봐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오토는 너무 기뻐서 웃음을 짓고요, 눈이 커지고요, 잉크를 하고요, 이런 거 안 써 있어도 그림만으로도 지금 오토의 심경이 어떤지 보이시나요? 예, 그림만으로 오토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 이런 것들이 하마북 시기에 3세에서 5세 시기의 아이들이 그림 표현하지 않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책들이 바로 오토 시리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막 하트가 펄펄펄 막 쏟아져요.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보이시죠? 자, 맞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캠프에 가서도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을 거야. 그래서 오토는 따뜻한 담요와 무엇을 챙겼을까요? 맞춰보세요. 무엇을 챙겼을까요? 양말? 바꿔 껴야 되니까. 네, 좋은 생각이세요. 또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오토는 뭐게요?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뼈다귀. 개뼈다귀를 가져갑니다. 아이야. 한 번에 쫙 떨어졌어야지 이게 멋있는데. 좀 부정하다. 개뼈다귀를 가져갑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 좋은 동화책, 창작이다라는 요소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글과 그림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상상력이라는 부분을 줬을 때 그 창작 동안에 굉장히 값어치 있는 책인데요. 오토 시리즈는 그것을 주고 있어요. 따뜻한 담요와 점점점 무엇일까요? 이 안에 아이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토 시리즈는 좀 봐주시는 거고요. 다는 못 보여드리고 패스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초코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나요. 지금 9월의 주제는 모험이잖아요. 아이들이 떠나야 해요. 집 밖으로. 근데 초코도 여행을 떠난대요. 여기도 요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 여행이나 떠나볼까? 제가 하나 떼볼게요. 초코는 가방에 찻잔을 챙겨놓고, 보여드렸네요. 찻잔을 챙겨놓고 집을 떠났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기도 찻잔이면서 또 다른 찻잔을 또 챙겨 떠나는 오토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여기 가려놨다고 한 그것이었어요. 자, 오토가 찻잔이라는 거 빨리 눈치를, 오토란다. 초코가 찻잔이라는 거 빨리 눈치를 채셨는지, 그러면 갈 때 얘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동화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창작해 줄 수 있다는 거. 수학 동화가 이렇게 주면요, 매장당해요. 인물 동화가 이렇게 가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작 동화는 어떠한 방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도 용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9월호 하마북 생각 놀이터입니다. 저 엄마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해요. 엄마는 아이에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교육. 그런데 사랑과 교육 중에 무엇이 앞에 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뭘까요, 사장님들? 사랑이요? 네. 사랑이요? 네, 맞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되고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보통 교육을 먼저 하고 사랑을 뒤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데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너 잘 읽었어? 주인공 누구야? 형이 뭐라 그랬어? 누가 죽었어? 누가 살았어? 이런 거.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엄마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촌스러워지면 아이는 촌스러운 책 읽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심청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청이 내용 다 아시죠? 심청이가 빠진 바다는 인당수. 심청이 왜 빠졌어? 뱃사공이 밀었어? 이런 문제들. 그러면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요. 아, 엄마가 맞아.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고 책 읽고 가요. 그럼 이 아이는 정독과 다독이라는 과정에서도 발목을 확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놀이북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청이한테 물어봅니다. 아, 신청이를 읽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영희야, 신청이가 인당수에 콩 빠졌잖아.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잘한 일일까? 오히려 신청이가 없으면 아빠가 가슴 아프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엄마가 계실까요? 계실까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5권의 책을 차근차근 순서 없이 읽어도 됩니다. 아이가 먼저 손이 가는 책에 읽어주고요. 짱 열었어요. 어머, 그랬더니 뭐 해보래? 이건 제가 유아교육의 영역으로 나눠봤더니 상상력과 사고력을 주는 부분이더라고요.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어머, 이거 색칠해보래요. 표현력과 상상력을 주네요. 옆으로 넘어갔더니 우리 아이한테 마음대로 네 생각을 그려보래요. 관찰력과 사고력을 주는데요. 얘는 오토가 캔버를 떠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가 사고를 해야만 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계와 시간의 흐름, 현실성과 언어 발달, 시간의 흐름, 기승전결, 이야기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연, 감성, 표현. 또 넘겨볼까요? 자연, 관찰력, 현실감, 추상론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인지와 가족이라는 부분, 공간, 입체, 길찾기라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이접기를 통해서 오감 발달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한 과석에 지금 몇 가지 영역이 나왔는지 혹시 세보셨나요? 5가지? 좀 더 쓰죠. 좀 더 쓰세요. 몇 가지 있을까요? 6가지요, 선생님? 좀 더 쓰세요. 8가지. 네? 8가지. 8가지가 나왔나요? 네, 이거 확인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셌을 때 28가지 영역이 나왔어요. 네, 이 한 권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는 28가지의 영역이 이 안에서 다 표현이 되더라. 무식하게 오토가 캠핑 갈 때 뭐 가져갔어? 개뼈다귀 가져갔어? 생선뼈다귀 가져갔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자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걸로 어제 부채질했어요. 좋더라고요. 이게 돈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스티커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스티커 활용하는 좋은 방법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마트에 가시면 한 4,000원 정도 하는 미니 앨범이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예요. 요만한 사이즈고요. 이 스티커를 미니 앨범에 붙이면 붙였다 뗐다 100번을 해도 스티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북을 해주면서 그 앨범 책을 하나 선물로 주신다면 그 앨범 책 앞에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 모음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모아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를 더 아끼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였다고요, 사장님들? 28가지. 28가지. 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세시면 안 돼요. 하여튼 28가지 영역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쏙쏙쏙쏙 들어가는 책이 바로 하나북이더라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엄마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면서 또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책을 무조건 읽히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그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려요. 그럼 엄마들이 이러면 저 못해요.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북은 누가 가져가시죠? 엄마가 가져가세요? 선생님 지역이 어디세요? 하나북은 누가 가져가시죠? 천사가 가지고 갑니다. 보세요. 저거, 과장님 저거. 그건 엄마가 가져가지. 책은 엄마가 사가고요. 예, 하나북의 배달 시스템. 택배 시스템은 택배가 책이 띵 까는 것이 아니라 띵동띵동 어머니 하나북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눈을 보고 오늘 네가 읽은 책은 이런 책들이야 전해줄 수 있는 북천사 시스템이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강한 매력인 것 같고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어로 들어갈게요. 참 어려워요.
나 영어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잘하거든요. 영어는 못해요. 그런데 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 집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이래요.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름이 마시멜로우입니다. 드셔보셨나요? 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시멜로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 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코파이와 초코파이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마시멜로잖아요. 단장님, 마시멜로 드시면 어떤 맛이세요? 네. 네. 달콤하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그게 바로 얘예요. 이 책을 읽었더니 어머 달콤해. 어머 부드러워. 어머 쫄깃쫄깃해. 이게 바로 마시멜로우라는 부분인데요. 자, 마시멜로우는 전체 구성이 동화책 40권, CD 40장, 거기에 스티커 10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어책을 판매하면서 영어적인 환경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ESL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세컨 랭귀지. 두 번째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읽기, 듣기, 말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쓰기, 읽기, 언어를 배우는 거꾸로 된 과정들을 우리는 세컨 랭귀지로 해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대문짝 말하기에 조선일보 그 어린이 신문이 항상 그 섹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선일보를 보시면 저 어린이 신문 때문에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는데요. 그 섹션의 가장 큰 부분에 이따만하게 뭐가 나왔냐면 어머 영어학원 안 다니고요. 영어책만 읽었는데요. 토익 100점 맞았어요. 이 기사 딱 떴어요. 그래 눈이 가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잘해야만 되는 환경 속에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 읽어내려가서 밑줄 쫙쫙쫙 별표 쫙쫙쫙 하면서 읽었더니 그 글의 요점은 그거였었어요. 영어책만 읽었는데 만점 1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읽었는데 또 밑줄 쫙쫙쫙 치면서 봤더니 1000권 있는데 1000권. 한글책도 1000권, 영어책도 1000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1000이라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시작했던 하루에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을 토익 만점과 토플 만점이다라는 성적을 줬던 겁니다. 얘는요, 외고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제도에 맞춰서 자기 토익 점수와 토플 점수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청담에 가서 120만 원 주고 만점 받았어요. 이러면 얘는 못 들어갑니다. 네, 입학사정관 제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배웠던 거꾸로식의 영어가 아닌 첫 번째 언어로서 미국의 아이들이 미국의 말을 배우듯이 하는 EFL 환경에 놓아준다면 좀 더 쉽게 우리보다는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마시멜로가 나온 것 같아요. 맞지요? 사장님만 맞아요. 자, 언어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듣기가 먼저 돼야 돼요. 아이가 딱 태어납니다. 응애 안 가르쳐도 응애 해요. 응애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단어는 뭘까요? 안마 이거 아닐까요? 혹시 아빠를 먼저 하나요? 그런 애도 한 번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은 할미. 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안마 이래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듣는 네, 엄마가 안아줄게. 까꿍. 엄마야. 까꿍.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까? 엄마가 젖줄까? 그거 엄마야. 이러니까 엄마 소리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엄마라는 환경에 아이를 왕창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저희는 딸 첫째는 어머니가 키우셨어요. 근데도 이 녀석은 제가 막 데리고 자고 막 이랬더니 첫 마디가 엄마였는데 작은 애는 못 데리고 잘 때 힘들어가지고 좀 늦게 났더니 걔는 첫 마디가 한미, 두 번째가 아빠 이거였었어요. 엄마라는 사람하고 대화 기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의 첫 번째 언어도 할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미가 유난히 이뻐하는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인 것 같아요. 들은 만큼 뱉어냅니다. 언어는. 무엇을 들려주시나요?